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을 통해 나눠지는 따뜻한 이야기, 유익한 정보,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소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첫 곡,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소망의 시간 문을 엽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 귀한 말씀은 내 노래라.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엘빙, 엘에이징, 엘다잉이란 가치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소망 소사이어티의 웰빙 나눔과 웰에이징 봉사, 그리고 엘다잉 교육은 각각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웰빙 나눔. 웰빙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편안함과 행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자세를 웰빙으로 받습니다. 올바로 살아가는 자세 속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향한 나눔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만들어가는 것,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웰에이징 봉사. 소망 소사이어티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가는 것 중 하나는 웰에이징, 바르게 늙어가자는 것, 즉 바르게 나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와 시선, 혼자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봉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보다 나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고등학생부터 시니어를 포함 자원봉사 활동을 할 사람들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봉사자들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교육에서부터 다양한 사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합니다. 서류 정리, 회원 관리, 도서실 정리, 사무실 정리, 소망지 발송 등 사무실 운영을 돕는 일부터 각종 행사 때마다 행사장 및 자리 안내와 주차 안내, 접수, 파워포인트 제작, 동영상 제작 등 음향 및 시설 점검, 사진 촬영 등 단순 작업에서부터 전문적인 작업까지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연습부터 공연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아 성취와 봉사를 함께 채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소망 중창단입니다.
최근에는 어두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이 평상시 즐겨 듣던 음악으로 연주하며 고인의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채우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조가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서로 웃고 노래하는 가운데 기쁨과 힐링을 느끼는 봉사로도 유명합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사람들이 중창단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목소리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며 소망을 심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뿐 아니라 즐거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현재 80여 명의 한인들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 크레딧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를 다른 이들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니어 성인들이어서 더욱 소중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봉사자들도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자 내부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웰다잉 교육, 바르게 죽음을 맞자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죽음이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웰다잉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듯 죽음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이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웰다잉만이 아니라 웰빙과 웰에이징의 영역까지 세미나와 정기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나 교회, 성당, 양로원, 노인회 등의 요청을 받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주로 전하는 것은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소망 유언서의 필요성을 알리고 호스피스 교육, 장기 및 시신 기증, 장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며 의미 있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유언서 쓰기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사후 혹시 있을 수 있는 유족들의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절차로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 환자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치매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가 병증으로 떨어뜨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짐을 지워준다는 의미에서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고 알려진 치매,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치매의 발전을 늦출 수 있는지,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고 간호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1대1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소망 케어 교실과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시니어 정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폭력 성향 조현병 환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과 음악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치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인 만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폭력은 가족, 이웃, 직장, 길거리, 양로병원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정신질환이 있든 없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폭력을 제압하고 진압할 도구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환자는 대부분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폭력성이 마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뇌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검사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병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는 관련 법 규정 5150에 따라 3일간 강제 입원하게 됩니다. 폭력이 계속될 경우 훈련된 스태프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손과 발을 묶어서 자해를 못하게 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항정신성 약이나 주사를 줌으로 폭력성을 줄여 환자를 보호합니다. 3일이 지나도 계속 폭력적일 때는 법 규정 5250에 따라 14일간 강제 입원할 수 있고 또 자살 위험이 높을 때는 두 번째 14일 강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세가 너무 심할 때는 30일간의 강제 입원 후 컨서버터시프를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호자에게 필요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많은 경우 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대체로 경찰은 정신질 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끔 환자를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정신질환, 멘터 일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특히 가능한 한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복용약을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가족이 모든 지인들을 동원해 자발적으로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 다운타운에선 주로 USC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전에 LA 카운티 이멀전시 팀에 전화로 연락하면 심리상담가가 직접 와서 환자를 면담하고 폭력성이 강할 때는 다시 경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정신질 환자가 경찰의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 측 책임입니다. 커뮤니티가 경찰이 정신질 환자를 대하는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며 또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조지아 주지사가 CD 구입비로 10만 달러의 예산을 청구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담은 CD를 산모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필이면 왜 모차르트였을까? 주지사가 내놓은 해명은 생뚱맞았습니다. 모차르트는 인류가 낳은 10대 천재여서 그의 음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른바 모차르트 효과를 굳게 믿었습니다. 신생아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라면 IQ가 쑥쑥 올라간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주장입니다. 과학적인 입증에 실패해 반짝 인기에 그쳤지만 모차르트 음악만 틀어놓으면 기억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음악 치료, 뮤직 세러피 역시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음악이 정말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현대의학에서 음악 치료는 단순히 하나의 증상만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환자들이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방법 위주의 치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뇌기능에 관련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음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음악을 들으면서 수술을 하거나 분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음악은 우울증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뉴욕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 연구진은 혈액암으로 입원 중인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는데 선호하는 음악을 들은 환자들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등에서 37%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킨 환자의 회복기에 음악을 들려주면 심박동수와 호흡수, 산소 요구량을 떨어뜨린 조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혈압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는 음악이 단지 듣고 즐기는 기능뿐만 아니라 환자가 오랜 병원 생활과 수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음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음악 연주가 인체의 면역세포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0여 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음악 반주에 맞춰 드럼을 치게 한 다음 피에서 면역세포 수를 살펴보니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연주 중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도 억제됐습니다.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응을 들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질환에서는 감각과 감정의 퇴행 및 병적 우울감 방지, 새로운 신경 연결 통로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보통 음악 치료의 효과는 뇌의 활동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에게 알맞는 음악을 듣게 되면 음식이나 약물을 섭취할 때처럼 뇌를 자극합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인 만족감 또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각자의 문화적 차이나 교육 환경, 경제적 여건의 차이만큼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비발디의 사계를 듣기도 하고 슈베르트의 가곡이나 1960에서 70년대 팝송 등을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인 노인들의 그룹 치료에는 한국 가곡, 민요, 가요 등 1930에서 70년대까지 많이 불린 노래나 음악이 사용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유행한 한국 가곡이나 동요, 예를 들어 봄이 오면, 반달, 고향의 봄 등은 언제 불러도 모든 시니어들이 다 신나게 따라 부르는 국민 애창곡에 속합니다. 이렇듯 음악이 주는 치유적 효과와 울림은 항상 크고 깊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이고
설교 제목은 그리 시냇가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크고 잘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보십시오. 거기에 소개된 인물들은 대체로 유명하거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세상을 주도하려면 재능이 탁월하거나 가진 것이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러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일지라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쏟으십니다. 큰 자들, 아니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서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큰 사람이네 하면서 자신은 헌신도 하지 않고 영적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손에 붙들린 사람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목사님 중에 러셀 코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메리칸 베프티스트이면서 고던 코넬이라고 하는 동부 지역의 명문 신학교죠. 그 신학교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1912년도 설교에서 소개했던 유명한 실화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 헤이리 메이 와얏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너무 작고 허술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리가 없다고 어린아이를 돌려보내다니 참 마음이 아팠지만 어린 아이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이리 메이가 병을 앓다가 6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후에 그 아이 베개 밑에 작은 쪽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이 발견됐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큰 교회당을 지어서 저같이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도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배우게 해주세요. 이번 한 어린아이가 남긴 작은 쪽지 하나, 57센트의 손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작게 보였던 57센트의 돈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 날 러셀 코넬 목사님이 헤이리 메이가 남긴 57센트와 그녀가 남겼던 쪽지를 오신 분들에게 읽어 주었어요. 이것이 엄청난 임팩을 끼쳤습니다. 그동안에 교실이 자꾸 무너진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무심했던 어른들의 가슴을 친 것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기금이 모아졌고 와얏 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펀드레이저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된 것이 템플 베프티스트 철치의 교육관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템플 칼리지가 되고 오늘날의 템플 유니버시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굿 스마리턴 하스피탈이 그 곁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템플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이죠. 정말 작은 자가 내었던 57센트가 이처럼 엄청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러셀 코넬 목사님이 이것을 57 cents and the power of a commitment, 57센트와 헌신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작지만 하나님께 들어주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함이 높으냐 낮으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닷처럼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그다지 깊이 박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소망의 닻이 단단히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원하신다면 소망 소사이어티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